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론 기본 이론 강의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은 2교시의 마지막 영역입니다. 2교시의 마지막 영역으로서 2교시에서 녹록치 않게 출제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은 앞에 우리가 제1영역 실천론과 제2영역 실천기술론보다는 점수 맞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론을 전혀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에 실천론과 기술론이 전략 영역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서 고득점 전략을 유지하신다면 여기 있는 지역사회복지론은 여러분들이 앞에 두 영역보다는 조금 힘을 덜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25문제에서 목표는 있어야 될 겁니다. 25문제에서 목표는 20문제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문제 정도 맞추면 잘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대신 앞에 1영역과 2영역은 집중적으로 해서 25개 가깝게 맞춰주셔야 여러분들이 합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역사회복지론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와 또는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모델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들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 체계란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전달 체계들이 쭉 나오는데요. 협의회, 공동모금회, 자활, 지역자활센터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원봉사의 자원봉사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재가복지봉사센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체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가 좀 골고루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론적인 부분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좀 어렵게 출제되는 거고 추진체계가 좀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어떤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은 골고루 출제가 되지만 어떤 해에는 한쪽에 몰아쳐서 너무 편협되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니 더 많은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골고루 출제되는 것이 다반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이 챕터 1 1장부터서 15장까지가 있잖아요.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고루 섭취해 주셔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25문제에서 20문제를 맞출 때에는 어느 정도의 학습을 하셔야 이 20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챕터 1에 보면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이론의 이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이잖아요. 제1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2장부터서 이제 지역사회 복지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번 1강 강의에서는 여기 있는 챕터 1에 있는 1절과 2절에 해당되는 즉 1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제 비율은 25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지역사회의 개념에 52번 각주가 붙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것이라 밑줄을 쳐놨는데요. 지역사회는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죠. 여러분, 모든 지역사회가 사회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보다 더 큰 개념인 사회, 즉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닐 것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밑줄 친 거 52번 각주 별표 쳐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교재에다 쓰세요. 지역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포함 관계를 갖죠. 이 지역사회를 커뮤니티라고 하고요. 이 사회를 우리가 소셜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있는 게 사회다. 그래서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1번에 보니까 전통적 지역사회, 2번에 지리적 의미, 2번 별표, 3번 기능적 의미 별표, 4번 지리적 및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한 자연지구로서의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죠. 전통적 지역사회입니다. 참고만 하셔도 되는데요.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한 자연발생적 집단이 그 지역에서 생활 전반에 관한 관심을 공유하므로 공동체의식 형성, 공통의 문화와 사회체계가 형성되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인 가로, 폐쇄성이 있으면서 배타성, 가로 닫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입니다. 지금 현대 의미의 지역사회는 폐쇄성이 아니에요. 뭐죠? 개방성이에요. 그리고 배타성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용성의 특징이 있다면 과거 전통적 지역사회는 폐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배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리적 의미입니다. 한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조직들의 지리적 영역의 가로, 지리적 영역의 가로, 지리적 영역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회와 집단에 적용되는 지리적 특성의 가로, 지리적 특성을 강조한 지역사회.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 의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다가 바로 땅지자를 쓰면 좋아요. 지리적 의미니까 그렇습니다. 자, 기능적 의미 들어갑니다. 사회적 동질성을 띤 지역사회의 지역사회,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로서 끊어요. 그 다음 가로, 공동의 관심과 기능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 가로 닫고, 이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하죠?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능적 의미가 강해요. 지역사회 주민의 합의성이나 일체성이나 공동생활 양식이나 공통의 관심과 같이 우리라는 귀속감 또는 소속감이 강조되는 게 기능적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능적 의미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직영계자를 하나 쓰시면 됩니다. 자, 지역사회는 공통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체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능적 의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만약에 몸담고 내가 종사하고 있다면 사회복지계로 묶이게 됩니다. 왜? 거기에 대한 공통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영계자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여기 있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두 가지를 합쳐서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기능적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기능적 의미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는 상호 접촉이 가능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이들은 상호 부조와 복지를 위해서 그 지역 내의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워렌이란 학자는 지역사회 대표적인 학자다라고 했습니다. 워렌은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란 심리적인 면에서 공동의 이익, 특성, 연합을 의미한 지역사회와 그럼 이거죠. 여기에요. 직영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와 거기서 끊었죠. 지리적인 면에서 그럼 여기죠. 땅지자. 지리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특정 지역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는 이 두 가지 면을 결합시켜 형성한 지역사회가 된다.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번에 있는 지리적 및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자연지로서의 지역사회는 이 두 가지를 합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지리적이란 단어가 이거고 사회적 동질성이란 단어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2번 지역사회 개념의 특성입니다. 지역사회 개념은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에서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면을 밟고 변화되어 왔다. 역사성입니다. 지역사회 개념은 기능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와 지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함축성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공동체가 되겠죠. 가상공동체도
네, 공동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변화되어 왔다라고 해서 다변성이란 말을 씁니다. 네 번째,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기능적 지역사회는 끊어요. 공동체 동그라미라는 성격을 갖고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이것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빨간색으로 이쪽으로 부등을 했잖아요. 다섯 번째, 지역사회 개념은 구성원의 동질적 정체성에 기반한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고 인간의 감정과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했던 공동체 개념, 사회적 동질성의 개념, 우리라는 소속감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었죠.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다 이 말입니다. 커뮤니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라고 번역을 하죠.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는 지리적 의미와 그 다음에 기능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점점 더 기능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실력 따지기에 보면 지역사회가 지녀야 할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암기 문장의 밑에를 보면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리적 영역의 약자죠. 그래서 땅지자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나오는데 공동 결속체, 공동 연대감이랍니다. 그게 바로 기능적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상호작용입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말 그대로 커뮤니티, 지역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지녀야 될 공통요소 세 가지는 지역, 그 다음에 공동 결속체 또는 공동의 연대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 사회적인 상호작용 요 세 가지 1, 2, 3, 4에 해당되는 것이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3번은 지역사회 유형화의 기준입니다. 지역사회 유형화의 기준에서 던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제된 문제를 보면 이 학자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꼭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보면은 학자가 있고 그 학자가 말한 개념,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인구 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의 밑줄, 경제적 기반이 있습니다. 경제적의 밑줄,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행정의 밑줄, 사회적 특수성, 특수성의 밑줄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는 학자가 누구라고요? 던햄입니다. 던햄, 밑줄 별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지문에 출제가 됐습니다. 인구 크기는 쉽죠. 크기니까 대, 중, 소. 그래서 대도시, 중소도시가 이게 들어가고요. 경제적 기반은 무엇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느냐. 자, 거기 보면은 광산촌이 있고 농촌이 있고 산촌이 있고 어촌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기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우리가 약자로 이렇게 말하죠. 특광도, 시군구, 읍면동 이런 것들이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특수성은 뭐예요? 특수한 계층이 모여 사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 가지가 바로 뭔지 아시죠? 지역사회 유형화입니다. 지역사회 유형화를 나누었던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번 해봤죠. 지역사회 기능,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 생산, 분배, 소비, 제가 경제제도에 밑줄 쳐놨습니다. 경제의 동그라미, 상부상조 기능이 있습니다. 상부상조는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입니다. 사회복지의 동그라미, 사회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통제의 동그라미, 이거는 정치제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치의 동그라미. 네 번째, 사회통합의 기능이 있습니다. 통합의 동그라미, 이것은 종교제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회화 기능이 있는데요. 사회화, 이것은 가족과 연관성이 있다 했습니다. 가족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이것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판서를 통해서 이미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기출적용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적용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판서를 할 것인데요.
자, 로스가 있습니다. 로스는 지역사회를 지리적 의미,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나눈 사람이 로스, 머레이 로스가 되겠습니다. 자, 맥키버가 있습니다. 맥키버는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설명했다. 맥키버도 시험에 출제가 된 학자입니다. 인간의 공동생활의 가로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생활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가 되겠죠. 워렌입니다. 워렌은 지역적 적합성을 가지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 수행 단위와 체계의 결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워렌이라는 학자는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역적인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 기능 수행이란 말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버트와 스펙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제도가 나와야 돼요. 지역사회 기능을 경제, 정치, 종교, 가족, 사회복지 제도와 연결해서 설명을 했고요. 힐러리가 있습니다. 이 힐러리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옳지 않게 나와서 그게 답이었는데요. 지리적 영역에 지역이 있고요.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요거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말하고요. 공동의 유대, 요거요. 네, 공동 결속체라고 했었죠.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힐러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더넴입니다. 더넴은 인구의 크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기반, 생각나시죠? 행정구역, 사회적 특수성,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사회 유형을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적용 밑에 보면 길버트와 스펙트가 말한 지역사회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능을 하고 오른쪽에 사례를 넣습니다. 상부상조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면 사회복지가 얼른 생각나셔야 됩니다. 수급자 독거어르신을 위해서 주민 1촌 맺기를 실시해서 생계비를 연계 지원한다. 이거 사회복지인지 아시죠? 생산 분배 소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생산 동그라미 한 채소를 마을 공동 판매장에 그 뭐죠 이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장에 나가서 많은 것들이 이제 판매되겠죠. 이게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 생산, 분배, 소비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제도의 기능이었습니다. 사회통제는 규범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법규범과 연관성이 있겠죠. 갑 마을에서는 인사 잘하는 마을 만들기 위해 조례 동그라미 이게 힌트가 돼요. 조례를 제정하고 위반하는 청소년에게 벌금을 강제로 부과한다. 벌금 부과의 밑줄 이런 것들이 통제 기능이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법률 동그라미 법률로 치안을 강제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게 했다. 법률, 조례 이런 것들 나오면 다 통제 기능입니다. 사회 통합 기능입니다. 통합은 생각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단체가 지역 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격려단체를 개최하고 후원 물품을 나누어 준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상부상조가 될 수 있는데 상부상조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게 중요한 단어인지 아시죠? 종교단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합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기출 적용해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출제가 된 겁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다. 지역사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자,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역사회 기능. 자, 지역사회 기능을 5가지로 제시했다. 생산, 분배, 소비 하나 끝났고 상부, 상조 끝났고 그 다음 사회 통합 끝났고 사회 통제 끝났고 사회화 이것은 제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기능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제시한 학자는 바로 길버트와 스펙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성요소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요소를 3가지로 제시한 사람이 있다. 그 3가지는 뭐냐? 첫 번째가 지역이다. 두 번째가 공동연대감, 공동결속체.
그다음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말한 학자는 힐러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유형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형화 구분이죠. 지역사회 유형화 구분을 인구 크기, 그 다음 경제 기반, 행정구역, 마지막 사회적 특수성. 자, 이렇게 나눈 학자가 누구였더라? 네, 던햄이라는 학자였습니다. 이렇게 나눈 학자가 바로 던햄이라는 학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와 맥키버 워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하나 더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역사회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역사회 구분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있고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있다.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여기다 쓸까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제가 땅지자를 써드렸고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직영계자를 썼었습니다. 그랬죠? 이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뒤에서 많이 나온 학자입니다. 머레이 로스라는 학자입니다. 머레이 로스라는 학자가 바로 씁니다.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로 나누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가 바로 우리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이전부터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맥키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워렌입니다. 자, 맥키버의 이야기를 제가 그림으로 하면은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역이 되는 일정한 지역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공동생활권이다라고 해요. 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있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일정한 지역 내에 함께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 내에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영위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공동생활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공동생활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하는 지역사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게 두 번째 나오는 맥키버의 이야기입니다. 자, 맥키버의 이야기 정리가 됐고요. 그림으로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빨리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역적 적합성을 가지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다. 그리고 체계들의 결합,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워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워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지리적인 부분과 여기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역적 적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바로 사회적 기능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 내에서, 이렇게 쓸까요? 지역 내에서 사회적 기능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뭐라고요? 네, 결합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의 단위,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의 체계들의 결합을 우리는 바로 지역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를 명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워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자, 여기 네 가지는 이제까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고 여기 있는 맥키버와 여기 있는 워렌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단어나 아니면 개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기출 적용까지 모두 다 해결이 됐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생산, 분배, 소비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경제활동이에요. 경제활동.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경제활동이 되겠죠. 상부상조는 뭐냐면 복지예요, 복지. 복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이제 상부상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사회통합은 종교단체 활동입니다. 종교단체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사회통제는 법률 제정이나 조례 제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 제정. 자, 이런 것들은 사회통제와 연관성이 있어서 정치제도라고 하죠. 사회화입니다. 사회화는 가정교육이 나올 수 있어요. 가정교육, 가족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사례를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1절이었습니다. 이제 2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지역사회 기능 비교 및 이것도 워렌이 이야기한 건데요. 자, 여기 워렌은 지역사회 개념을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다가 바로 쓸 겁니다. 지역사회 기능 비교, 지역사회 기능 비교를 워렌이란 학자가 했다. 자, 네 가지로 제시했어요. 네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지역 자치성이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고요. 세 번째가 지역에 대한 심리적인 동일시, 즉 주민들이 여기에 소속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평적 유형이 있습니다. 수평적 유형이 좀 어려운 말이 되겠죠. 추상적이라서. 자, 교재에다 바로 쓰세요. 지역사회 기능 비교 척도에 이 네 가지의 수직적 유형이란 것은 없습니다. 수직적 유형이란 것은 없다. X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죠. 지역사회 기능을 비교하는 척도입니다. A 지역사회, 시험에서 가부를 잘 내더라고요. 갑 지역사회와 을의 지역사회를 비교한다. 그러면 그 비교하는 척도는 네 가지로 봐라. 첫 번째가 1번 지역 자치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치성이 높으면 비교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존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기관, 다른 지역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을 때 우리가 자치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타 지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느냐에 관심을 두는가라고 했습니다. 지역의 자치성이 있다는 것은 의존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 지역의 의존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입니다.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맡기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보육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다. 우리 지역사회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게 말 그대로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복지 인프라 이렇게 말하죠.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면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점수는 높아질 수 있겠죠. 지역사회, 학교, 공공시설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영역이 어느 정도 동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입니다.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자, 우리는 이제 복지로 접근하는 것이니까 제가 복지 인프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면 이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의 점수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주민의 심리적 동일시입니다. 주민의 심리적 동일시. 좀 말이 어렵죠. 심리적 동일시는 우리 지역사회는 참 살기 좋아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로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소속감이 있었을 때 심리적 동일시가 높아지겠죠.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어느 정도 중요한 중거 집단으로 생각하며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가. 소속감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수평적 유형입니다. 수평적 유형. 제가 수평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바로 수평이죠. 수평. 이게 뭐예요? 네,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는 많은 하위체계들이 있습니다. 하위체계들이 얼마나 관련성을 갖고 상호작용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역사회 하위체계 간 상호 관련성을 말하는 거예요. 상호 관련성이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지역사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른 단위 조직들.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사회 조직들이 다 하위체계가 되는데요.
이것들이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얼마나 강한 관련을 갖고 있느냐. 강한 관련, 그게 바로 뭐예요? 상호 관련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의 동그라미 치면 돼요.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냐 그 말이죠. 자, 네 가지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역의 자치성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심리적인 동일시다. 이게 뭐라고요? 소속감. 그 다음에 수평적 유형이다. 수평적 유형을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직적 유형이란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밑에 암기법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론적 관점입니다.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된 겁니다.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자, 이론적 관점에 보면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은 지역사회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지역사회 상실 이론, 상실의 동그라미, 지역사회 보존 이론, 보존의 동그라미, 지역사회 개방 이론, 개방의 동그라미. 상실과 보존이 반대말인 것은 이해가 되시죠? 네. 지역사회 상실 이론, 이거 보고 제가 간단하게 판사할게요. 자, 상실의 동그라미 치세요. 1차 집단의 해체, 공동체 쇠퇴, 복잡한 도시 산업사회에서 끊어요. 비인간적 사회관계의 발전 등을 그 배경으로 이 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개입을 강조해야 한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기능은 이미 상실됐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해라 이 말이고, 반대로 보존, 지역사회 상실 이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끊어요. 제기된 것으로 도시인들도 농촌 사회에서와 비슷한 혈연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끊어요. 자,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은 보존되고 있다. 그러니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국가 개입의 축소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축소와 가져가는 내용이에요. 지역사회 개방 이론입니다. 이건 제3의 대안이라 하는데요.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나 지역사회 보존 이론은 그 지역사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개방하는 거예요. 위에 두 가지 상반된 지역사회 이론들에 대한 제3의 대안입니다. 개방 이론은 순수한 지역성에 기초한 개념에서 벗어나, 끊어요. 순수한 지역성의 개념에서 나온 게 뭐냐면 지역사회 상실과 지역사회 보존이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지지망의 관점에서 비공식적인 연계란 건 뭔지 아시죠?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사회와 우리 지역사회를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역성에 기반을 둔 개념과 공통의 이해와 관심에 기초한 개념을 결합하고 있다. 자, 지역성 플러스 여기 있네요. 지역성 플러스 여기요. 기능성. 이 두 가지를 결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개방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다 했는데요. 여기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 나왔었죠.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존 이론이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보존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제3의 대안, 제3의 대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역사회 개방 이론입니다. 지역사회 개방 이론이다. 자, 지역사회 상실 이론은 공동체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 기능 상실, 공동체 기능 상실, 따라서 국가 개입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 개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실 이론이고요. 지역사회 보존 이론은 뭐냐면 아니야, 공동체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보존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개입은 축소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개입은 축소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 두 가지는 순수한 지역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지역성에 기반한다. 지역성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사회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 개방 이론, 오픈을 생각해 주세요. 자, 이것은 뭐냐? 지역사회와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연계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지역사회와 비공식적 연계, 지역사회와 비공식적 연계를 강조하고, 자, A 지역사회가 있다. 그럼 B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방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당연히 지역사회니까 지역성 플러스 기능성. 자, 지역성의 의미와 또 기능성의 의미,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여기에요. 비공식적인 연계를 다른 지역사회와 한다는 것. 그게 바로 개방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 세 가지 내용을 정리했고,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이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지역사회 사회체계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체계론적 관점의 밑줄. 기능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기능주의의 밑줄. 3번 갈등주의가 있습니다. 갈등주의의 밑줄. 통합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통합주의 관점의 밑줄입니다. 이건 뒤에 우리가 구조기능론, 갈등이론에서 2번, 3번이 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적어드린 것만 하세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맨 뒤에 보면은 또 이게 뒤쪽에 가다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이론, 이념이 있습니다. 그 이념적인 부분과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니까 여기에선 제가 말씀드린 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이론적 관점. 지역사회 문제 접근 관점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도식화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회체계론적 관점이었잖아요. 사회체계론적 관점이었는데 요 녀석하고 유사한 게 있어요. 유사한 게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기능주의 관점이 바로 유사한 관점이고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유사한 관점이니까. 그 다음에 요것과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등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갈등주의 관점이 있고,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라고 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통합주의 관점이라 합니다. 통짜입니다. 통합주의 관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통합주의 관점은 갈등주의를 고려하네요. 왜? 합쳤으니까. 따라서 이것을 신갈등주의라고도 합니다. 신갈등주의 관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자, 네 가지를 세팅해 드렸는데, 자, 넘버링을 하면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되고, 이게 3번이 되고, 이게 4번이 됩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문제 풀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내면 도움이 될 건데요. 사회체계론적 관점하고 기능주의 관점하고 이렇게 서로 유사하다라고 했잖아요. 사회체계론적 관점은 하위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해요. 지역사회 안에는 많은 하위체계와 하위체계가 상호작용하고 있는데요. 그 상호작용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기능주의 관점에도 하위체계란 단어가 들어가겠죠. 하위체계가 들어갈 거예요. 왜? 여기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써드릴게요. 사회체계론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맥락 같이함. 이렇게 적어드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위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체계론에 중요한 거니까 하위체계가 들어갔고, 이것은 사회체계론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이제 기능주의 관점에 중요한 단어들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기능주의 관점은 지역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보수적 성향을 띄어요. 보수적 성향을 띠는 것입니다. 기능주의 관점은. 그래서 이것들을 추구합니다. 안정이나 적응이나
균형이나 조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보호수적 성향인 기능주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갈등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사회악이다라고 합니다. 갈등은 사회악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기능주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갈등주의 관점이 서로 반대, 이 기능주의와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갈등주의 관점은 그러면 진보적 성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진보적 성향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갈등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갈등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겠죠. 안정의 반대말은 불안정 말고요.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해서 갈등이라는 것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투쟁이나 대립이나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자,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갈등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여기서는 갈등을 사회악이라고 보지만 이거는 갈등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갈등은 사회 발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갈등이다라고 갈등주의 관점들은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자, 통합주의 관점입니다. 통합주의 관점은 두 가지가 합해졌다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가 합해진 통합주의 관점은 조화라고 하는 것이나 대립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 현상을 보면 갈등이란 게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갈등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안정화가 됩니다. 다시 안정화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갈등과 안정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통합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제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의 제도화 또는 갈등은 사회화의 한 형태 이렇게 말하는데요. 갈등이 일어났다. 그것을 제도화를 통해서 다시 안정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주의 관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입법 정책입니다. 입법 정책을 통해서 법률을 위반하는 입법 정책을 통해서 사회 안정화를 이뤄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통합주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사회체계론적 관점에서 여러분 교재 수평적 관점과 수직적 관점의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 수평적 관점의 내용과 수직적 관점의 개념을 그림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거기만 하고 이제 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갑이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있다 합시다. 갑이라는 지역사회가 있어요. 좀 크게 그릴게요. 을이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지역사회에 여기 안에 하위 체계들이 존재하겠죠. 을이라는 지역사회에도 하위 체계가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완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하위 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이거 수평이죠. 이것을 뭐라 하느냐? 수평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수평적 관점이라 하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이거예요. 갑이라는 지역사회 하위체계와 을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하위체계가 무슨 작용하고 있어요? 상호작용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수직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수직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관점은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하위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말하고 수직적 관점은 한 지역사회 하위체계와 다른 지역사회 체계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수직적 관점이다. 그림으로 연상해서 알아놓으시면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강 강의를 맞추는데요. 실력 따지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봤던 거니까 교재를 통해서 잠깐 정리하면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지역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이론적 관점들의 첫 번째가 사회체계론적 관점인데요. 사회체계 내의 다양한 사회제도들을 관련시키는 거다. 이 다양한 사회제도들이 하위체계가 될 겁니다. 좋은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가로 하위체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상태 가로 닫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잘하면 이제 좋은 지역사회가 된다 그 말이죠. 지역사회를 하나의 행위자로 봅니다. 지역사회는 지위, 역할, 집단 제도들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로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체계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사회니까 지역사회를 하나의 행위자, 하나의 체계로 본다 이 말입니다. 수평적 관점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하위체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거고요. 수익적 관점은 지역사회 내부의 하위체계와 끊어요. 지역사회 외부의 하위체계. 그러면 지역사회 내부의 하위체계와 지역사회 외부의 하위체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뭐라 한다? 수익적 관점이다. 기능주의 관점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죠. 조화, 적응, 균형, 안정, 하위체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기능주의다 이 말이죠. 자, 이 기능주의 관점은 뒤에 구조기능론에 나올 겁니다. 개념, 사회는 사회가 존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적 필요조건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들에 상호작용하는 여기요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체계 키워드 나왔고요. 하위체계 동그라미. 사회는 성원들 간의 가치 및 재화가 협동에 의해 합의되고 조직되는 안정의 동그라미. 안정이란 단어 나왔고요. 자, 안정되고 통합된 체계라고 합니다. 갈등을 제거하고 사회에 적응한다라고 했습니다. 갈등 제거. 갈등은 사회 악이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적응의 동그라미 별표. 대상은 사회 부적응에, 그 다음에 사회정책은 고용정책, 사회사업은 전통적 방법, 심리모델.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갈등주의 갑니다. 갈등주의는 갈등, 경쟁, 대립, 투쟁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갈등, 투쟁, 대립, 그 다음에 경쟁이라는 단어도 있었죠. 경쟁 이런 것들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갈등은 사회 발전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갈등은 사회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관점이 갈등주의 관점이 됩니다. 이건 뒤에 갈등 이론에서 또 배울 겁니다. 개념. 사회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고 자원이 불평등 동그라미. 불평등에 접근하는 것이 갈등주의거든요. 불평등하고 불평등하게로 해야 되겠죠.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어 사회성원들 간의 갈등 투쟁을 일으킵니다. 갈등 투쟁의 밑줄. 이 집단의 대립 갈등이 심하면 우리가 나중에 배워요. 사회행동 모델, 집단행동, 즉 사회행동에 의해서 자원 배분을 재조정하죠. 이걸 뭐라 하죠? 재분배라고 합니다. 재분배. 자원을 재조정하는 것을 재분배라고 합니다. 대상은 사회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정책, 다수의 이익 보장 방향으로 이 사회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사회사업은 급진 모델, 제가 진보 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급진 모델을 쓰는 겁니다. 자, 통합주의 관점 들어갑니다. 동의어는 신갈등주의다 이렇게 말했고요. 갈등은 사회화의 한 형태이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통합을 시켜준다. 자, 갈등을 안정화시켜서 다시 재통합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재통합의 동그라미. 이익의 대립성뿐만 아니라 대립의 동그라미, 조화성도 강조한다. 조화의 동그라미. 자, 대립과 조화가 나왔죠.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제도와 입법의 동그라미, 입법과 정책 수립. 대상은 이제 사회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통합주의로 접근한다는 것이고요. 사회정책은 입법정책을 한다 했습니다. 입법의 동그라미, 사회사업은 개혁적 모델이라는데 참고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대상, 사회정책, 사회사업은 참고만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개념적인 부분 알아야 돼요. 제가 개념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부분이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실력 따지기 지역사회 유형 들어갑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트니스는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말했다 했죠.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여 공동사회 1, 게마인샤프트라고 배웠고요. 이익사회 2, 게젤샤프트라고 배웠습니다. 개념으로 지역사회를 구분했습니다. 사회적 보호와 관련하여 공동사회는 가족을 생각해 주세요. 이웃이요. 자, 정서적이고 전통적인 관계에 기초하죠. 이익사회는요, 개인주의고 계약을 맺고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익사회가 됩니다. 개인주의, 계약, 합리적인 이익 추구.
자, 이거는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마지막 부분 환경체계에서 이 쿨리와 함께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자, 밑에 쿨리에 보니까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 있죠. 1차 집단은 자연 발생적이고 2차 집단은 인위 발생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차 집단의 대표적인 사례가 가족이고요. 2차 집단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1강 강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절 지역사회 실천의 개념 및 역사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